MC 내레이션 오프닝 멘트. 그날 강남 한복판의 병원 개업식장. 모두가 박수치고 모두가 웃는 그곳에서 단 한 사람만은 눈물을 삼키고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10년 넘게 그림자처럼 살아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예쁘게 꾸몄고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축하가 아니라 며느리를 향한 조롱과 상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바로 그 순간 시작됐습니다. 그녀를 무시했던 모두가 그녀 앞에 무릎 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 절대 눈을 뗄 수 없을 겁니다. 1장. 축하 전 폭풍 초가을 강남의 아침 바람은 쌀쌀한 기운을 실어왔지만 우뚝 솟은 스카이라인 위로 펼쳐진 하늘은 은은한 금빛으로 물들었다. 새로 지어진 강남국제병원 입구에는 축하의 비단 깃발이 펄럭였다. 수입 난초 꽃다발이 통로를 따라 늘어서 있었고 고급 승용차들이 하나둘씩 들어섰으며 승객들은 윤이 나는 정장과 반짝이는 가운을 입고 나타났다. 이것은 단순한 병원 개원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선언이자 신분의 선언이었다. 깨끗한 흰색으로 감싸이고 금으로 장식된 엘리트들의 놀이터였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 있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소위 주부민투. 검은색 메르세데스 벤츠 행렬 사이로 수수한 세단에서 내렸다. 나는 수수한 디자인이지만 신중하게 고른 코발트 블루 칵테일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평소에는 헝클어진 쪽머리로 뒤로 묶었던 머리는 이제 우아한 신용으로 넘겨져 있었다. 전날 미용실에도 갔었다. 몇 년 만에 처음 가는 일이었다. 주목받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망신을 주고 싶지 않았기에 특히 오늘은 더더욱 그랬다. 손에는 작은 선물이 들려 있었다. 몇 주 전에 주문한 수제 오르골이었다. 시누이 비가 이 오르골을 받아가곤 했다. 입구에 다다르자 바로 그녀를 발견했다. 비였다. 매끈한 흰색 정장을 입고 눈부시게 빛나는 그녀는 잘 차려입은 의사들과 투자 거물들 사이에서 우아하게 웃고 있었다. 모두가 함께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녀의 꿈이 이루어졌다. 나는 그녀가 정말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차갑고 날카롭고 익숙한 목소리였다. 자, 누가 나타났는지 봐. 돌아봤다. 그녀였다. 시어머니 박힘이 금빛 비단과 다이아몬드 장식으로 치장하고 군중 한가운데 군주처럼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내 귀걸이부터 가죽 하이힐까지 훑어보았다. 판단하고 재고 무시하는 듯했다. 그 드레스가 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야? 벌써 네 자리는 잊어버렸잖아. 꼰다우 안밤. 그 말은 마치 뺨을 때리는 것 같았고 근처에 있던 몇몇 손님들이 흘끗 볼 정도로 크게 들렸다. 나는 입술을 떨며 미소 지었다. 초대받았어, 마. 바이가 날 초대했어. 바이가 너무 부드러워. 네가 안쓰러웠어. 하지만 초대받았다고 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야. 그녀는 내가 들고 있던 핸드백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명품 브랜드? 정말이야? 그 작은 장난에 내 아들 월급 날렸어? 민투, 넌 하루 종일 애들 키우면서 축제에 가는 건 싫어. 여긴 네 세상이 아니야. 남의 사진 망치기 전에 집에 가. 가슴이 쿵쾅거렸다. 숨이 막혔다. 잠시 동안 오늘을 위해 쌓아 올린 모든 힘이 무너져 내렸다. 내가 그렇게 쉽게 굴욕을 당했던가? 내 존재가 그렇게 부끄러웠던가? 우리 주변의 공기는 긴장으로 가득 찼다. 몇몇 손님들이 속삭였다. 카메라는 멈췄다.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다.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다. 그런데 발소리가 들렸다. 빠르고 확실했다. 칼날처럼 소음을 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비가 내 옆에 서 있었다. 더 이상 미소를 짓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굳어 있었고 어조는 흔들림이 없었다. 오늘은 내 날이다. 그리고 이 날을 망치게 두지 않겠다. 그녀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내 손님, 내 귀빈을 존중할 수 없다면 떠나라. 민투는 이 집안의 그림자가 아니다. 내가 부탁해서 여기 있는 것이다. 하객들은 침묵했다. 사진 기자들조차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 순간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2막 뜻밖의 용기. 그 순간 조용하던 병원 입구는 숨을 삼킨 듯 정적에 잠겼다. 눈부신 하얀 정장을 입고 있던 하비는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따뜻한 웃음은 사라지고 대신 날카롭고 단단한 결의가 떠올랐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가로질러 똑바로 어머니 쪽으로 걸어갔다. 구두 소리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다. 엄마. 짧고 단호한 두 글자. 하지만 그 안에는 지금껏 들어본 적 없는 무게가 담겨 있었다. 바로 옆에 있던 몇몇 손님들이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기자의 플래시도 멈췄다. 엄마 김 여사는 당황한 듯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하비야? 무슨 말을 그렇게... 엄마는 그냥이요. 하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하지만 그 안엔 분노가 아닌 억눌러온 진심이 있었다. 형님은 오늘 제 초대 손님이에요. 그것도 아주 특별한 분이죠. 그런데 왜 엄마가 제 손님을 그렇게 모욕하세요? 김 여사의 입술이 떨렸다. 하비야, 넌 몰라서 그래. 저 애는... 몰라서요. 전 아주 잘 알아요. 하비는 형님인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고 손은 꼭 쥐어져 있었다. 형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엄마에게 잘하려고 애쓰셨어요. 제가 그걸 못 봤을 거라 생각하세요? 오늘은 제 병원이 개업하는 날이에요.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자리예요. 그런데 엄마는 그 기쁨을 형님 앞에서 짓밟으셨어요. 사람들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와 둘러섰다.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다. 카메라 뒤로는 침묵 속의 탄식이 퍼졌다. 김 여사는 당황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비야, 지금 네가 엄마더러 나가라는 거니? 아니요, 나가라고 말 안 했어요. 하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단지 존중할 수 없다면 여기에 계시는 건 어렵다는 뜻이에요. 민서는 눈이 커진 채 하비를 바라보았다. 그런 말, 그런 태도는 하비에게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순간 하비는 형님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형님, 오늘은 저 혼자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병원이 있게 된 건 형님 덕분이니까요. 제3막, 진실을 뒤흔든 반전 하비의 단호한 목소리에 행사장은 숨을 죽였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치 상황.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하비는 형님 민서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단상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 대신 확신이 가득했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청아한 그녀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행사장 안을 채웠다. 여러분은 오늘 저의 병원 개업을 축하하러 와주셨지만 오늘 이 자리는 사실 제가 아닌 한 사람을 위해 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술렁이기 시작했다. 하비는 민서의 손을 살며시 들어올렸다. 이분은 제 형님 민서 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기 힘들겠지만 이 병원이 들어선 이 건물의 최대 투자자이기도 하죠. 순간 행 사장은 숨이 멎은 듯 조용해졌다. 그 정적을 깨고 한 기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외쳤다. 70%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하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맞습니다. 형님께서 이 병원의 설립에 투자하신 금액은 건물 지분의 70%제로에 달합니다. 만약 이분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병원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와, 순식간에 환호와 박수가 터졌고 플래시 세례가 형님을 향했다. 반면 김 여사는 그대로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손은 무언가를 움켜쥐듯 꼭 쥐고 있었다. 그럴 리가 없어. 저 애가 무슨 돈이 있다고. 저런. 누군가 옆에서 수군거렸다. 진짜야. 그동안 그렇게 무시하더니 알고 보니 큰손이었네. 하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형님이 어떻게 그 돈을 갖게 되셨는지는 여러분이 들으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민서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고 잠시 눈을 감은 후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돈은 오래전 저와 어머니를 떠난 친아버지가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한 번도 원망 없이 떠나보낸 적이 없지만 그 마지막 선물은 제가 누군가의 꿈을 지켜줄 수 있는 기회였죠. 모두가 숨죽인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는 그 기회를 저를 늘 아껴준 이 착한 동서에게 쓰고 싶었습니다. 말을 마치자 민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빈은 조용히 그녀를 껴안았다. 그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제4막 드러나는 과거의 상처와 진심 행사장은 여전히 술렁이고 있었지만 민서는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듯 차분했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고 그 안엔 수년간 억눌려온 감정과 상처가 서려 있었다. 저는 시집 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께서 저를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봐주신 적이 있었을까요? 민서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울려 퍼졌다. 마이크도 없이 그저 정적 속에 그녀의 진심이 모두의 가슴에 박혔다. 저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저와 어머니를 버리고 떠나셨고 그날 이후 어머니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민서는 눈을 감고 기억을 꺼내듯 말을 이었다. 그래서였는지 어머니는 항상 말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든 소중한 존재야. 네가 누군가에게 존중받지 못하더라도 네가 먼저 그들을 존중해줘야 한다. 민서는 어머니의 말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래서 저는 시댁에서 어떤 말을 들어도 내가 더 잘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너무 외로웠습니다. 김 여사의 손이 작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깨를 굽히고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절 싫어하신 이유 알아요. 출신, 배경, 학벌, 그리고 없는 집 딸이라는 것.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민서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그 없는 집 딸이 오늘 이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으셨던 어머니, 이제야 조금이라도 저를 보실 수 있나요? 장내는 적막했다. 민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곧 뼈였고 심장이었다. 하빈은 조용히 민서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형님, 이제는 모두 알게 되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리고 민서의 마지막 한마디는 그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저는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저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행사장 끝자락에서 한 아이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이어지는 박수 소리, 그리고 더 큰 환호, 제5막, 시어머니의 눈물과 깨달은 모든 말이 끝났을 때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행사장은 고요에 잠겼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고 천천히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바로 김 여사였다. 평소 당당하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작고 연약해진 걸음으로 민서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민서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손으로 민서의 손등을 가만히 잡았다. 미안하다. 아가 한마디. 너무 짧은 말이지만 그 안엔 수많은 오해, 편견, 상처를 인정하는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고개를 들었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어머니. 김 여사는 가방에서 조심스레 꺼낸 조그마한 상자를 민서에게 내밀었다. 그 안엔 고운 빛이 팔찌 하나가 놓여 있었다. 오래전부터 김 여사가 가장 아꼈다는 가족의 유산이었다. 이건 원래 너 줄 생각 없었어. 하지만 지금 보니 이걸 받아야 할 사람은 너구나. 그녀의 손이 민서의 손목에 팔찌를 조심스럽게 채웠다. 떨리는 손끝, 붉어진 눈가.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지. 그동안 너무 많이. 미안하고 고맙다. 민서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이내 조용히 김 여사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김 여사의 어깨가 들썩였고 그녀는 꾹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이제야 진짜 우리 가족 같아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하빈은 눈가를 닦으며 속삭였다. 이제야 형님이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행사장은 눈물과 박수로 가득 찼고 그 누구도 이 장면을 잊지 못했다. 제육막, 해피엔딩, 진정한 가족의 의미 시간이 흘렀다. 강남 한복판 빛나는 유리 외벽의 국제병원은 이제 매일 수많은 환자들로 붐볐다. 하빈은 여전히 환한 미소로 환자들을 맞이하며 최고의 의사로서 명성을 쌓고 있었다. 민서는 병원 근처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바삐 움직이는 하비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커피잔을 감싸 안았다. 저 아이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쁘네. 그녀의 옆자리에선 김 여사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앉아 있었다.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다. 네가 없었으면 이 병원도 우리 가족도 지금처럼 되지 않았을 거야. 늦었지만 정말 고맙고 미안해. 민서는 고개를 살짝 돌려 김 여사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갠 진심이 담겨 있었고 민서는 작게 미소 지었다. 저도 어머니한테 사랑받고 싶었어요. 어쩌면 그게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이었는지도 몰라요. 김 여사는 민서의 손을 꼭 잡았다. 앞으로는 네가 힘들 때 가장 먼저 손 내밀게. 가족이란 그래야 하잖니. 그 순간 하비가 병원에서 뛰어나오며 두 사람에게 손을 흔들었다. 형님, 어머니, 병원 투어 시간이에요. 손님들 기다리세요.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비췄다. 이제 저도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마지막 장면. 민서는 병원 입구 앞에서 하비, 김 여사와 함께 사진을 찍는다. 그녀의 손목에는 여전히 비취 팔찌가 반짝이고 있었고 사진 속 세 사람의 미소는 진심으로 따뜻했다. 내레이션, 민서 내레이션. 그날 내가 입었던 드레스는 내 삶을 바꾸었다. 그건 단지 명품이 아니었다. 그건 내 용기였고 내 자존심이었고
내가 사랑받아도 된다는 작고 단단한 증명이었다. 당신도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진짜 가족이란 한마디 남겨주세요. 영화 끝.